진로 선택의 한계, 아마 그 전공생들 취업 및 사회 진출의 어떤 그 제약, 어려움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태권도 학과를 진학을 해서 태권도 학과 졸업해서 도장을 차리는 거랑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범일 조금 하다가 도장 차리는 거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네. 요즘 학생들은 도장의 경영난이 심각해질 거라는 걸 모두가 다 인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도장이 안 좋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지도자 말고 다른 길은 뭐가 있을까? 태권도를 이용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실기, 태권도학과 입학하면 실기는 어느 정도 된다고 이제 봐야 되는데, 이제 그게 3, 4학년 돼서도 이제 그 실기 과목만 붙잡고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좀 많이 이론 쪽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고. 태권도 쪽에서 뭔가 아직 산업이 발달이 아직 안 돼 있는 거고, 태권도 학과를 졸업했는데 태권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이거는 일단은 학생들도 학과를 다니면서 다른 공부를 미리미리 준비하고 다른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태권도 학과생들은 너무 놀아요. 너무 놀아요. 정말로. 같은 대학생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놀아요. 나는 태권도장과 관계없는 꿈을 꾸고 있다. 20명 중에 한 8명 정도는 그래도 지금 정식으로 사범을 하고 있는데 다 막 힘들어하고 이게 대우를 막 보수를 많이 못 받아서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태권도에 빠져서 태권도를 하게 되었는데 이제 사범을 해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배워온 건 뭐지? 원래 제 꿈은 도장에서 사범 생활을 하고 그리고 관장님도 되고 그런 꿈을 가지고 왔는데, 너무 그런 사범에 대한 환상이 너무 좀 깨진 그런 게 있어서 태권도가 싫다고 해서 이제 성인이 돼서 태권도를 안 하고 다른 업종 이렇게 하다가 도중에 리턴해서 그냥 태권도 사범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나는 태권도를 했고 그냥 태권도 했으니까 품새랑 뭐 발차기 찰 줄 아니까 그냥 애들을 지도하면 되겠구나. 국내에서 태권도 사범으로서 그 지도자로서 성공하겠다. 어떤 방식으로 자기만의 뭘 개발해서 이런 사람으로 해서 꿈을 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주변에. 글로벌 인재 육성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먼저 저는 제도권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개선이 좀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에 있는 도장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좀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사범들이 어떠한 처우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조사가 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2년, 2011년 국교원에서 미국 파견 인턴 사범제를 했었는데, 마침 그 과정에 제가 잠시 참여했었는데 해외 도장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서 그 참가자들한테 많은 정보를 주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도 아마 그런 데이터들이 적절히 준비되지 않아서 많은 부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제도권에서 그런 부분들이 준비됐으면 좋겠고요. 해외 파견 태권도 취업 박람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적으로 태권도 사범 수요를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내에서는 태권도 전공 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태권도 관련 쪽에 일을 하지 않고 그 외에 다른 직종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권도 기관이나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박람회를 추진을 해서 해외 사범들이 와서 우리 한국의 능력 있고 젊은 우리 태권도 후배님들을 초청을 해서 갈 수 있는 기회는 바로 박람회를 추진을 해서 우리 친구들과 해외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것들을 이런 단체에서 제공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이 태권도 그 학과생들이나 대학을 졸업한 학과생들이 일자리 창출이 제일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그 국내에 전국에 있는 태권도 학과 학생들이 한 해 졸업하는 학생들이 그 우수한 인재들이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막상 그 학생들이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 진학할 수 있는, 또 진로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그 인재 육성이라는 거는 사실은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그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투자, 어떤 지원 그런 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기초적인 언어,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들을 기초적인 어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통해서 그런 습득을 한 후에 또 해외로 또 해외 그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나갔을 때 그 이 친구들이 경험을 통해서 또 지식과 경험이 합쳐졌을 때 보다 나은 어떤 인재 육성에 대한 어떤 방안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주권과 관련돼서는 그 부분이 사실 그 학생분들이 굉장히 난감해하는 것이 다 선배님들이고 그리고 연륜이 있으신 분인데 막 이런 것 저런 것 꼬치꼬치 캐묻는 게 좀 불편하다. 그래서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부분으로는 관장님께서도 영주권 진행을 안 해보셨다면 당신께서 그럴 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는지 안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줄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이 확실하게 국내에서 해외로 진출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이 다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만큼이나 세금 보고를 하고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서 지금 그 도장이 어떤 상황인지를 확실하게 국내에서 확인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도 해외에 나갈 때 이 태권도는 행동 철학이다. 그래서 그냥 멋지게만 보여주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중요한 건 보여지는 행동보다는 어떻게 자녀들의 미래를 매니징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인성교육이나 아니면 그 라이프 스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제는 아래맞기와 몸통 지르기만을 가르쳐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보단 그 아이를 이해하고 태권도를 통해서 그 아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서 매니징 해주는 것 그것이 지금 가장 큰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과 많이 소통하고 문화를 얻기 위해서는 그 자국의 언어를 반드시 섭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